네, 기자 연결에 이어서 오늘 공개된 국정 과제들 중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 과제를 전반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먼저 전반적인 평가는 어땠는지, 그리고 시장과 투자자가 주목할 만한 핵심 메시지가 있었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과제를 다 발표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네. 5개의 국정 목표와 123개의 전략 핵심 과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재정 조달 계획,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약 한 210조까지. 그래서 계획과 전략 그리고 재정 조달까지 다 운용하는 네. 상당히 방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약 한 900개 정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국회에서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슬라이드에도 나오는 것처럼 국정 목표 5가지 중에서 우리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혁신 세계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네.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AI 그리고 에너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오,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러한 종류들의 어떤 성장 전략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1호 공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코스피 5천. 그래서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전환과 인프라 투자. 여기에는 사실 경제성장과 탄소 중립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목표를 같이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어떻게 실천이 될 것인가, 여기에 필요한 재정 지원 약 한 210조 원 정도의 재정 조달 계획까지도 발표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전략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 5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상징적 목표인데 이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야기도 발표됐는지 궁금하고요. 이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그 12대 전략 목표에 나왔던 부분인데 구체적인 어떤 방향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거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약 한 25조 정도 투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네. 혁신 산업을 위한 기금으로서 약 한 100조 정도를 또 따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상법 개정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계획과 세제, 법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5천까지 가겠다는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 반 또 우려 반이 있죠. 그래서 기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발전의 어떤 계획들이 있고, 우려되는 상황은 우리가 그 대주주 요건 강화라든지 아니면 주식 양도세 이런 것들, 법 가지고서의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내에서 아니면 세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이런 아주 훌륭한 어떤 정부의 담대한 목표에 좀 안 좋은 그런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적으로 풀어나갈 과제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AI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모두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정부가 포부를 밝혔는데 이를 뒷받침할 AI 산업 육성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세부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5대 국정과제 전체를 다 놓고 보면 A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를 통한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 3% 달성, 그리고 AI 세계 3강, 세 번째로 강한 나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AI와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를 또 같이 구축한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위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과감한 인프라 투자, 인프라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한 25조 원 정도의 파격적인 그런 재정 지원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약 한 6천억 원 정도의 공동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공동 투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런 방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AI 관련된 정부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칭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AI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AI가 공공 서비스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전략과 이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을 시켜서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까지도 제시한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첨단혁신 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조합해서 유망 기업에 필요한 자금과 또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에 100조 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실제 기업 확대로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궁금해요. 사실 이런 펀드들이 조성이 되면 기존이나 아니면 많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이러한 기금들이 이런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하나의 보조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어떤 기금이 성공을 하려면 정부의 어떤 투자도 있지만 여기에 민간 부분도 같이 투자를 해서 공동 투자를 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민간 자산 운용사라든지 금융기관들이 계속 들어가서 수익성을 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투자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투자처에는 반드시 기술과 핵심 인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금, 그리고 기술, 인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또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네 박자가 잘 맞아야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사기업과의 협업 그리고 이제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거를 다시 투자로 돌리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5년간 필요한 재원으로 약 210조 원이 필요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10조 원 정말 큰 숫자인데요. 이 재원을 세입 확충하고 또 지출 절감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이 재원 마련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210조면 5년 동안 거의 뭐 어떻게 40조씩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 계획으로는 지금 세입 확충으로 94조 그리고 지출 절감으로 116조를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입 확충해서 뭐 법인세율을 뭐 조금씩 올리고 이렇게 해서 세제를 약간 조정해가지고 약 한 65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65조 원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35조 정도도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출 절감은 굉장히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노력을 이전 정권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서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뭐라 그럴까요? 운용을 잘 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담대한 계획 속에서도 요번에 우리가 뭐 주식 양도세라든지 법인세 인상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줬었잖아요. 네. 영향을 줬었잖아요. 여기에 따른 조세 저항도 상당히 큰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이러한 재정 조달 계획을 좀 융통성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과 도약을 위해서는 큰 자금이 필요한 만큼 큰 마찰 없이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정위의 국정과제 발표가 단기적으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증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정부의 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몇 달 전에 우리가 목도를 했죠. 정부가 주가 5천 시대를 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을 한다 그랬을 때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자체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 중에서 혁신 경제를 위한 AI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특정 부분에 대한 테마주 중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그리고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또 전력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순환 매매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테마주 위주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잘 진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원에 대한 약간 우려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빠졌던 것이 뭐냐면 국가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안 됐어요. 사실 이 많은 정책 과제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효율적인 어떤 운영과 또 대응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빠진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큰 정부의 계획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에 대한 현 시점에서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책과 또 아니면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제도의 개편들이 다 있을 때 이것이 단기에서 중장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